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처음으로 치매 예방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음주 절제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치매 발병의 3분의 1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독성이 강한 페놀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보다 물을 정화하는 효율은 9배나 좋고 처리 과정도 빠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분유통 입구에 적은 양의 물만 닿아도 이틀 만에 녹가루가 생기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분유통에 묻은 물이 습기 유입을 막는 안전캡 때문에 증발하지 못해 부식이 가속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늦게는 대기 불안정으로 영남 내륙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과 광주 29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아 덥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전 권역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전국 오존 농도는 나쁨을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처음으로 치매 예방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약 30년 뒤 세계 치매 인구가 1억 5,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운동과 금연 등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치매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황보선 기자입니다. 치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경고입니다. WHO는 현재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세계 치매 인구가 오는 2050년이면 1억 5,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배가 넘는 증가폭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By 2030, it is predicted that the cost of looking after people with dementia will rise to $2 trillion annually. WHO가 이번에 처음으로 치매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내놓은 이유입니다. 먼저 치매 발병의 3분의 1은 막을 수 있다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주문했습니다. 금연과 음주 절제 등 올바른 생활 습관도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dementia, is increasing physical activity, stopping tobacco use, reducing the use of alcohol intake. WHO는 또 비타민 제제 등 남용이 치매 예방은커녕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캡슐이나 분말 등으로 나오는 건강보조식품보다 이른바 지중해 식단처럼 몸에 좋은 음식 형태로 섭취하는 게 훨씬 낫다는 조언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전립선암에서 세포 내 염색체가 23쌍보다 많거나 적으면 환자의 사망 위험이 5.3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공대와 하버드대 연구팀은 지난 30년 동안 축적해온 전립선암 환자의 암세포를 분석했더니 암세포 가운데 23%에서 염색체 수회 이상이 관찰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립선암의 과잉 치료가 심각하다며 염색체 수를 분석하면 환자의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난 곳에서 암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요소를 찾는 한편 특정 암세포에서만 이런 특징이 관찰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은 세포 분열 단계에서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생깁니다. 국내 연구진이 공장이나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빠르게 정화할 수 있고 정화 처리 과정도 훨씬 간단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독성이 강한 페놀이 함유된 폐수입니다. 여기에 촉매를 넣고 전기를 흘려보내자 일정 시간 뒤 폐수가 깨끗하게 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페놀이 든 폐수 1리터를 약 10시간 만에 정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물을 정화하는 데 새롭게 사용한 촉매 재료는 니켈입니다. 기존의 철을 활용해 만든 촉매와 제조 비용은 비슷하지만 물을 정화하는 효율은 9배나 뛰어납니다.
페놀이 다른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유기물 대비 상당히 분해하기 까다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약 10시간 정도 공정을 돌려주면 페놀이 거의 다 분해되는 그런 성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리터의 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촉매는 1g 정도. 폐수를 정화한 뒤에도 촉매를 반복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폐수를 정화할 때 사용한 촉매가 정화된 물에 녹아 이를 다시 분리해내야 하는 기존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다만 니켈이 중금속인 만큼 이 촉매가 아주 소량이라도 정화된 물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낚시 같은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활동성을 높여 물에 빠졌을 때만 부푸는 구명조끼가 최근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이 최근 국산화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물놀이철에 필요한 구명조끼. 불이 사고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입니다. 요즘에는 물에 들어갔을 때만 부풀어 오르는 활동성을 높인 레저용 구명조끼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끼를 부풀게 만드는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이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셀룰로스 분말을 특수 처리해 물기를 흡수하면 4~5초 안에 녹으면서 구명조끼 튜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합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연구진은 수입품보다 공기 주입 속도가 1~2초 빠르면서 가격은 3분의 1 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 제품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제조 비용이 저렴한 이 기술은 국내 전문 기업에 이전돼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성능 인증과 공인 인증을 받아 안전 기준도 통과했습니다. 1초, 2초라도 빨리 이 물에서 부풀어 올라 생명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수상 레저 활동 안전사고 3,000여 건 가운데 인명사고는 200여 건. 고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개발한 이 기술은 수상 안전 사고를 줄이면서 향후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베트남에서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온 것임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고려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1월과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부지방 5곳에서 돼지열병 의심 돼지의 시료를 분석해 베트남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최초로 진단하고 이 같은 결과를 베트남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감염 돼지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이들이 중국에서 지난해부터 확산한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행하는 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 신종 감염질환에 7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녹슨 분유통에 담긴 분유를 먹은 갓난아기가 입원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요. YTN의 자체 실험과 분유업체 조사 결과를 봤더니 분유통 입구는 극소량의 물만 닿아도 불과 이틀 만에 녹가루 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습기 유입을 막는 안전캡이 문제가 된 건데 그 이유를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유통 상단부가 온통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적은 양의 물이 닿은 곳에 녹이 슬어 번진 겁니다. 아기를 둔 부모들은 녹슨 분유통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저렇게 다 그러는 거 보면은 도대체 뭘 먹여야 되나 싶고 저게 다 녹이 쓴다고 하면은 그 안전캡 문구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유통이 얼마나 쉽게 녹쓰는지 YTN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대형마트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 상위 4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유통 상단부에 티스푼 1숟가락 분량의 물을 떨어뜨린 뒤 최초 12시간은 가습기 앞에 노출했습니다. 이후 가습기 없이 습도가 높은 욕실에 뒀는데 이틀도 안 돼 녹가루 범벅이 됐습니다. 앞서 녹가루 분유통으로 YTN이 보도한 해당 업체의 실험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습기 가동을 전제해 습도 60%를 설정한 뒤 분유통 상단에 물 5ml를 떨어뜨려 뒀더니 사흘이 지나자 바로 녹이 슬었습니다.
분유통에 물이 묻더라도 증발만 하면 괜찮은데 습기 유입을 막는 안정캡이 증발을 막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캔과 이 플라스틱 캡 사이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틈 부식이라는 이런 또 부식의 또 하나의 그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데도 시중에 판매되는 분유통 대부분에는 안정캡을 믿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외부 습기를 막아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오히려 분유통 부식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분유통이 쉽게 녹쓰는 이유가 안전캡 때문만은 아닙니다. YTN 취재 결과 분유통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주석 도금이 벗겨지면 녹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분유업체가 사용하는 스틸캔은 대부분 한 회사에서 만듭니다. 주석 도금 강판을 만드는 A사에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식 현상은 모든 분유통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안정캡 말고 분유통에 쉽게 녹이 쓰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 전문가는 처리 부식 때 붉은 녹가루가 생긴 것이라며 제조 공정 혹은 유통 과정에서 분유통의 주석 도금이 벗겨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조 공정상에서 주석이 어떤 결함을 가진 거거나 아니면 사용이나 가공 중에 그런 주석 도금이 손상이 됐거나 스틸이 막바로 대기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부식이 진행된 거죠. 이에 대해 분유업체 측은 공정 단계 결함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유업체에 납품하는 강판은 가로 세로 1m 기준으로 주석 5.6g이 도포됩니다. 그런데 주석 자체의 견고성이 약한 편이라 분유통 조립 과정에서 벗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업 조건이 조금 안 맞으면은 스크래치 라인은 부분도 날 수는 있겠죠. 환경이 딱 맞아지면은 불과 이제 몇 시간만 해도 사실 녹이 슬 수밖에 없고요. 안전캡과 맞닿은 분유통 상단부에 녹이 슬 수 있는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분유통 자체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습도가 낮으면 독감에 더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유전자 변형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습도가 낮으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쥐를 다양한 환경에 놓고 A형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했더니 낮은 습도에서 쥐의 기도에 있는 털인 선모가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습도가 낮으면 바이러스로 폐에 생긴 손상을 쥐 스스로가 치료하는 능력도 떨어졌으며 감염세포가 주변 세포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방출하는 단백질도 저해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건조한 겨울에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며 독감 예방을 위해서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문제로 출시가 연기됐던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가 다음 달쯤 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동통신 3사에 갤럭시 폴드 단말기를 주고 네트워크에 적합한지 파악하는 막 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막 연동 테스트는 보통 출시되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에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쯤 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 리뷰어를 통해 제기된 화면 보호막 문제와 접히는 경첩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문제 등도 개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련해 삼성전자는 보완한 제품에 대해 각국에서 전파 인증 등을 새로 받아야 하는 만큼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신종 마약이 등장하고 한 해 적발되는 마약 사범이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마약을 하는 심리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